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가 있으신가요? 혹은 갖고 싶었던 차가 있으셨나요? 저는 1세대 소나타, 갓그랜저, 세피아가 가장 기억에 남고 로망이었던 차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손꼽는 추억의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차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너를 잠깐 진행할 카메오TV 작가 허지윤입니다. 여태껏 만나보셨던 출연자와 이름이 비슷하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성도 다르고 이름 한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기존 카메오TV의 역사, 이슈와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봤는데 이번 그때 그 차들로 시청자분들의 시군 추억을 다시 대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의 그 시작은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1호 차량은 현대의 폰이 아니야? 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오실 텐데요. 그보다 훨씬 전인 1950년 8월 경비업을 하던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이 최씨 삼형제가 미군이 버리고 간 지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차량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즉 진정한 우리나라 1호차인 시발입니다. 1호차 시발, 시발 1호차 국내에서 많이 외쳤던 말이죠. 비로소 시, 필 발자를 붙여 첫 출발이라는 뜻을 담았죠. 시발 택시로도 유명한 이 욕망스러운 이름의 차량은 1963년까지 3천여 대가 판매됐고 현재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세나라 자동차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시발이었습니다. 이 시발은 1950년대 초반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네모난 상자 모양의 투박하고 각진 모습으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1960년 초부터 세나라 자동차, 신진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출범했고 코로나 1500, 크라운 등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차들이 출시되면서 이 시발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판매가 중단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발은 새로운 자동차 회사들이 태어나고 커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개척 모델이며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선 다른 회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더 키울 수 있게끔 해준 큰 의의가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시발 직후 다음 주자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죠. 그렇게 자동차 시장이 활발해지자 1967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포드사와 기술 제휴를 체결하며 설립되는데 그 후 현대차 최초의 차량인 포드 코티나를 출시하게 됩니다. 물론 포드 코티나는 70년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생산하던 부품 결함 문제 등으로 결국 1971년 9월 단종되지만 같은 해 1월 그 유명한 포니를 출시하며 현대자동차 역사의 파란만장한 포문을 열게 되죠. 작지도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현대자동차는 1985년 국민차로 불리던 소나타 출시를 기점으로 또 하나의 엄청난 자동차를 출시하는데 그 차량이 바로 이듬해 7월에 탄생한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첫 번째 주인공인 일명 갓그랜저로 불린 1세대 그랜저입니다. 그때 그 차들의 첫 번째 주인공 1세대 그랜저는 출시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현재도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그랜저는 정말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뜻하는 자동차로 유명했죠. 현재도 갓그랜저 하면 부자들만 탔던 차 혹은 닭두기 형님들이 많이 타던 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대우자동차의 로얄 샬롱 슈퍼를 밀어내고 국내 고급 대형차 시장의 왕자를 차지했는데 성능만 봐도 왜 최고의 능지 알 수 있죠. 땅이 파일 정도로 빠른 속도와 힘을 냈다고 하는데 120마력 2.4리터 시리우스 SOHC 엔진을 탑재 4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고 실내 디자인 또한 당시 최고의 지금 봐도 좀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녹여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 뜨거운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즐거움 이면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군부정권의 강압적인 통치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었죠. 동시에 빈익빈 부익부, 즉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또 1980년대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던 시기였고 1987년에는 수입차 판매가 허가될 예정이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에 대적할 고급 수용차가 필요했죠. 사실 기존의 고급 대형차 시장은 대우자동차의 로얄 시리즈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얄 시리즈 중 최상급 모델인 로얄 샬롱 슈퍼가 1986년 2월에 출시되면서 최고급 차량으로 확정을 찍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로에서는 로얄 시리즈를 포함한 로얄 샬롱 슈퍼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기업과 정부 고위층에서 의전용 차량으로,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 많은 부자들이 구매해 타고 다녔죠. 아버지 때의 그때 그 시절을 함께 보내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로얄 샬롱 슈퍼가 지나가면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 차량을 막고 구경할 정도였고, 로얄 샬롱 슈퍼의 절도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마치 애들이 떼쥐어 뛰어 따라갔던 그 옛날 소독차의 향긋한 인기와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저 시기에 갓난이어서 실감이 많이 나진 않는데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지나가면 오우! 이렇게 감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우의 로열 시리즈를 넘어설 대형 고급 세단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당시 현대차는 포드 그라나다를 조립 생산한 것 외에는 별다른 기술과 경험이 없었기에 고급 승용차 개발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일본 자동차 브랜드 미쓰비시에서 데보네어의 풀체인지 모델을 준비 중이었어요.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너도? 나도? 이렇게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현대자동차, 미쓰비시 두 브랜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합니다. 데보네어의 제작 비용을 현대에서 지원하고, 현대는 완성된 차량을 자신의 이름을 걸어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딜을 한 거죠. 둘은 바로 공동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986년 일본에서는 데보네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대우의 로얄 시리즈와는 달리 전류용 구동 방식을 채택한 1세대 갓그랜저가 출시됩니다. 등장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단숨에 로얄 시리즈를 밀어내고 국내 고급차 시장 왕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그랜저의 위상이 어땠냐면 마치 현재 우리가 럭셔리 고급차 하면 떠올리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앞뒤가 길고 각진 외관에 검정색으로 칠해진 차체의 웅장함은 그냥 딱 봐도 비싼 차, 부자들만 타는 차로 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랜저의 판매가는 깡통이 1690만원, 최상위 트림 3.0 V6 모델이 2890만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5490만원에서부터 8216만원에 판매된 거예요. 정말 엄청 비쌌죠. 지금 출시되는 그랜저가 4287만원인데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당시로서 굉장히 높았던 판매가 덕분에 그래서 부의 상징, 부자들만 타는 차였던 겁니다. 갓그랜저가 그때 당시 부자들의 상징 중 하나였음을 알려주는 안타깝고 살벌한 일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지존파 사건입니다. 고소득자들을 향한 분노로 뭉친 그들의 행동 강령 중 하나가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였고, 그러한 강령을 따라 범행 대상을 그랜저 등의 고급차를 타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희생자분들 중에 그랜저를 모셨던 분들이 포함되어 계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례는 오늘 다룬 갓그랜저가 부자들의 차량이었음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들었으며, 반인륜적이고 몰상식한 그들의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랜저의 광고 또한 엄청났습니다. 잠시 신문 광고를 한번 봐볼까요? 그라나다를 능가한 대형 고급 승용차, 고급 승용차의 최고봉 그랜저 라며 아예 대놓고 마케팅을 고급, 부자, 럭셔리를 강조했습니다. 성능도 뛰어나다고 역시 강조했는데 내용들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그랜저는 최고봉, 고급 승용차의 끝판왕이라고 광고를 했네요. 자, 그러면 잠시 갓그랜저의 성능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1세대 그랜저라고 하면 흔히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많이 떠올리시죠? 2세대부터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1세대가 갖고 있던 그 외관의 특징을 포인트 삼아 사람들이 흔히 갓그랜저라 불렀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 루프, 트렁크 등 모든 요소가 직선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엄청 큰 박스에 바퀴를 달아놓은 듯한 모습인데 사실 이런 디자인은 미국 차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갓그랜저가 고급 승용차에 걸맞는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데엔 차량색이 한몫 제대로 했습니다. 검정색과 회색, 투톤을 적용했는데 이 색이 직선의 디자인과 조화를 잘 이뤘기 때문이죠. 지금 봐도 클래식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또한 우수했는데 첫 출시 당시에는 120마력을 발휘하는 2.0L 4기통의 MPI SOHC 엔진을 탑재했고 5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했죠. 당시에는 외제차 말고는 자동 변속기를 보기 힘들었어요. 이후
2.4L 엔진과 함께 국산차 최초로 록업 클러치가 장착된 전자제어식 4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본격적으로 대우 로얄 시리즈와 경합을 벌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자동차 엔진의 기동수를 4기통으로 제한했는데 그랜저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조치를 풀었죠. 이 덕분에 각 그랜저는 이때다 하며 164마력을 발휘하는 V6 3.0L SOCH 엔진을 탑재한 상위 모델을 출시. 사실상 이 모델이 각 그랜저를 국산차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옵션까지 적용했는데요. 오토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 에어컨 시스템, 국내 최초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와, 이 당시의 크루즈 기능이라니. 1980년대에 출시된 차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외관뿐만 아니라 최고의 극찬을 받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를 들여다보니 벌써부터 옛 감성이 흘러나옵니다. 심플하면서 멀티기능 버튼이 들어간 스티어링 휠과 다양한 차량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직관성 좋은 아날로그 바늘의 계기판은 거짓말 살짝 보태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라고 할 정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은 정말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좌우로 조작하는 온도 조절 버튼과 시가잭,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저 버튼들까지 이 하나하나에 잠겨있던 추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게다가 저 오토 에어컨에 더해 킬링 포인트는 바로 저 카세트 플레이어. 1980년대 아이콘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끝내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시트는 가죽이 아닌 골덴 벨벳 원단입니다. 이거 딱 봐도 푹신해 보이는데 뒷좌석 또한 편안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 슈퍼 드리븐카로 사용하기 딱 좋았다고 하죠. 자, 이런 각 그랜저는 당시로서는 정말 끝내줬던 성능과 디자인 덕분에 부의 상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흑역사 부분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각 그랜저는 당시 최고의 금액, 디자인과 성능으로 고위 계층의 인사들과 기업 회장, 사장님들이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암흑세계를 지배하던 수많은 각두기 형님들의 애마이기도 했습니다. 1세대 그랜저는 각 그랜저, 조폭차, 사장님차, 비싼차 등의 별명이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각 그랜저와 조폭차였을 만큼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각두기 형님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했지만 검은색 시보리 정장, 짧은 스포츠머리, 문신, 그리고 검은색 각 그랜저는 그분들의 상징이었죠. 물론 쉽게 넘볼 수 없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만큼 그러한 분들이 주로 탔기에 생긴 이미지입니다. 이 각 그랜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등장하는 족족, 조직폭력배, 고위층 관계자, 사장님들의 붕붕이로 출연해 딱 현실과 맞는 이미지 메이킹, 마케팅 소재가 되죠.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 1세대 그랜저를 알만한 대기업 사장님이 아닌 일반 사업가가 구매를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랜저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비의 몇 배가 높은 세금 폭탄을 때려 세금을 내게 했다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도 손꼽히는 차로 불리는 그랜저는 1990년 2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운전의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각 그랜저를 타본 적은 없고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엄청난 차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세대에 등장해서 누군가에겐 추억이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중한 올드카로 간직되고 있는 1세대 그랜저. 언젠가 그때 그 차들 코너에서 실물로 다시 한번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향수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그때 그 차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본을 쓰고 제가 직접 대본을 읽고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어색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추억이 있는 차 혹은 로망이 있었던 차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제대로 다루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